네, 한정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오프닝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가장 핫한 그룹 에코프로 그룹을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기존 철강주에서 2차 전지로 탈바꿈한 포스코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최근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오는 가운데 이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도 꽤나 눈에 띄었는데요. 이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사로만 알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또 특히 어제는 일본 혼다 그룹과 협력을 체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과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전기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잡습니다. 배터리 주요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조달부터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양국 기업 간 사업 협력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그동안 포스코 그룹은 배터리 사업에도 발을 들이기 위해서 꾸준히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배터리 제조사인 SK온과 MOU를 체결을 했고요. 올해는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이 삼성 SDI와 약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죠. 포스코 그룹은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만 매출액 4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이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신사업을 벌이면서 이제는 철강 금속주로만 분류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던데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리튬 사업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 가치가 기대를 모으면서 이 철강 모멘텀이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부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률을 좀 살펴보시면요. 1월 2일 종가 기준 27만 2천 원이었는데 이제 4월 12일 어제 종가 기준 40만 6,500원으로 세 달 사이에 49.4%,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 철강 쪽에서도 요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경기 회복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나 주택 가격 지수 등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이 철강 금속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철강 금속 기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것이란 전망 역시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금속 기업 중에서도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는 곳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모멘텀과 같이 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그 주인공으로 꼽히면서 주가 상승률이 강한 겁니다. 네, 그동안 에코프로 형제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상승세를 개인들이 이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향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개인이 올해 들어서 조 단위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연일 팔자세입니다. 개인은 주가의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는 올해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을 모두 통틀어서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랬던 게 이제 올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에코프로 형제, 즉 2위인 에코프로 그리고 3위 에코프로비엠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건데요. 이 소액 주주의 수도 껑충 늘었다고 합니다.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 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8만 명에서 2022년 말 31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개인 매수세를 감안하면 소액 주주가 더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처럼 포스코 홀딩스의 개인 매수세가 쏟아진 이유는 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큰 2차 전지 소재주라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외국인의 올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1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1일부터 17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엇갈린 투심의 배경은 신사업에 대한 상반된 가치평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기업이 아니라 리튬, 니켈 등 신소재 기업으로 판단해서 이 미래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은 이미 주가가 프리미엄을 반영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작년 말에는 55.3%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44.08%로 감소를 했습니다. 2021년 9월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이 55%에 달했지만 계속 하락세였던 건데요. 다른 철강주 현대제철의 외국인 지분율이 오히려 같은 기간 21.9%에서 24.1%로 증가한 것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증권가에서 매수 가격을 계속 상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에 보고서를 발표한 주요 증권사 10곳의 평균 목표 주가는 45만 3천 원인데요. 그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50만 원까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월요일 상승 재료가 됐던 현대차증권의 리포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과거 10년간 이어진 저평가 상황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올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봤고요. 여기에 하반기 중국 철강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는 것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난달에 발표된 유럽 핵심 원자재법과 미국 IRA는 국내 리튬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유리한 조건이라며 올해 3, 4분기부터 시작될 리튬 생산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지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